강아지에게 귀엽다고 뽀뽀하면 아이가 꼬리를 흔들며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만히 받아주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으시나요? 대부분의 보호자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아지가 보내는 하품, 코 핥기, 몸 털기는 졸림이나 애교가 아닙니다. 수만 년간 말 대신 몸으로 생존해온 종족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왜 우리의 사랑이 아이에게는 숨막히는 순간이 될까요? 행동학자들은 인간이 강아지 신호를 해석하는 데 걸리는 0.3초 사이에 이미 3가지 이상의 경고를 놓친다고 말합니다. 외국어를 듣고 억양만 기억하는 것처럼요. 매일 곁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아이의 진짜 속마음.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다고 뽀뽀했더니 강아지가 크게 하품을 합니다. 졸린 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숨 막혀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라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동물 행동학에서는 이를 전이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신체 반응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카톡으로 무거운 얘기를 꺼냈는데 상대방이 1시간째 익십입니다. 괜히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앱을 껐다 켰다 합니다. 불안할 때 몸이 자동으로 뭔가를 합니다. 면접장에서 괜히 넥타이를 고쳐매는 것도, 소개팅에서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같은 겁니다. 강아지의 하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스킨십 방식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포옹과 뽀뽀는 애정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강아지 세계에서 정면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는 위협이거나 지배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야생에서 다른 개체가 얼굴 정면에 다가오는 상황은 대부분 공격의 전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이의 뇌는 수만 년 전 각인된 경고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그런데 아이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보호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본능을 억누릅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결혼은 언제 해? 연봉은 얼마야? 물어볼 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웃으면서 네, 곧요 하고 넘기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같은 겁니다. 그 내적 갈등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틈이 바로 하품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당신이니까 참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들이 수백 장의 강아지 포옹 사진을 분석한 결과 약 10마리 중 8마리가 고개 돌리기, 반달륜, 하품 등 스트레스 신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리며 뿌듯해했던 그 사진 속에서 아이는 소리 없이 SOS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셨습니까? 상대방은 분명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던 순간들. 왜 자꾸 확인해? 왜 그렇게 집착해? 사랑의 방식이 다르면 진심도 상처가 됩니다. 아이가 하품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껴안았더니 강아지가 내 코를 핥습니다. 뽀뽀해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발 놔주세요. 라는 대끼입니다. 행동학에서는 이를 융화 신호라고 부릅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압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보내는 항복의 몸짓입니다. 회식 자리 떠올려 보십시오. 팀장이 한 잔 더 해 하며 술잔을 밀어옵니다. 속으로는 제발 집에 가고 싶다 외치지만 입술을 핥으며 네, 감사합니다 합니다. 진심으로 마시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서 올리는 백기입니다. 강아지의 코 핥기가 정확히 그 순간입니다. 2026년 현재 세계 동물행동학계의 핵심 화두는 스킨십 동의입니다. 콘센트 인 터치. 개념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만지고 싶을 때 아이도 만져지고 싶은지 먼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는 기본 예의인데 유독 반려동물에게는 생략되어 왔습니다.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가족에게 해야 할 존중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1인 가구 시대. 반려동물 인구 1,500만을 넘긴 지금 우리는 아이를 내 새끼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감정 표현 방식까지 인간 문법으로 해석할 때 발생합니다. 인간 아기에게 뽀뽀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다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아이는 전혀 다른 언어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다가와 냄새를 맡고
몸을 기대면 그것이 승낙입니다. 반대로 고개를 돌리거나 코를 핥으면 지금은 아닙니다 라는 회신입니다. 그 회신을 존중해 주십시오. 연인에게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맨날 네가 원할 때만 안아줘? 서운했을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할 때 받는 스킨십이 진짜 사랑입니다. 강아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해 위에 세워진 교감, 그것이 진짜 신뢰의 시작점입니다. 안아주고 내려놓았더니 강아지가 온몸을 부르르 텁니다. 젖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야 살겠네라는 안도의 한숨입니다. 동물 행동학에서는 이를 쉐이크 오프라고 부릅니다. 털리는 것은 물기가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퇴근 후 현관문 닫자마자 하고 한숨 쉰 적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참았던 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 회사에서는 괜찮은 척, 회의 중에는 집중하는 척, 점심시간에는 즐거운 척.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비로소 가면을 벗습니다. 강아지의 몸털기가 정확히 그 순간입니다. 당신 품에서 내려오는 순간 드디어 숨을 쉽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습니까? 친구 결혼식 끝나고 차에 타자마자 힐 벗어던지며 살 것 같다 하는 순간, 어색한 소개팅 끝나고 집에 들어와 침대에 풀썩 쓰러지는 순간, 겉으로는 잘 웃고 잘 대화했지만 속으로는 내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강아지도 같습니다. 우리 품에서 가만히 있던 시간 내내 인내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안아줄 때 아이는 대부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품에서 내려놓자마자 부르르 몸을 턴다면 가만히 있던 시간 내내 참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참을 수 있었던 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는 사랑은 결국 지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 집에서 명절 보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부가 동시에 한숨 쉬는 순간, 이제 끝났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맞추느라 지쳤던 겁니다. 강아지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맞추느라 지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킨십 후 아이의 행동을 관찰해 보십시오. 품에서 내려놓은 직후 몸을 털면 방금 전 접촉이 과했다는 피드백입니다. 반대로 몸을 털지 않고 옆에 슬쩍 앉거나 더 다가온다면 그 스킨십은 진짜로 환영받은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강아지가 얼굴을 핥아댑니다. 사랑의 뽀뽀일까요? 아닙니다. 밥 자판기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야생에서 늑대 새끼들이 어미 입술을 핥아 먹이를 토해내게 만들던 생존 본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연락 없던 친구가 갑자기 요즘 어떻게 지내? 카톡을 보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지? 무슨 부탁 있나? 보통 그렇습니다. 연인이 갑자기 살갑게 굴면 오늘 뭐 잘못했나? 하고 경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대 행동의 이면을 읽으려 하면서 강아지에게는 유독 모든 접촉을 순수한 애정으로 해석합니다.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새끼 늑대들은 사냥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냥을 다녀온 어미의 입술을 자극해 반쯤 소화된 고기를 영리시켜 먹어야 했습니다. 수만 년간 입술 핥기는 배고프니 밥 달라는 요청 신호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얼굴을 핥는 겁니다. 사랑 표현보다는 알람 시계에 가깝습니다.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개가 보호자 얼굴을 핥는 빈도는 식사 시간 전후에 집중적으로 증가합니다. 하루 중 무작위로 핥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플 때 명확히 늘어납니다. 아침 모닝 뽀뽀의 상당 부분은 밥 언제 줘요? 라는 알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밥 달라고 당신 얼굴을 핥는다는 건 당신을 밥을 주는 존재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야생에서 새끼가 어미에게만 그 행동을 하듯 당신이 아이에게 어미 같은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면 아이의 필요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아이가 얼굴을 핥으면 그래, 배고프구나 하고 밥그릇부터 채워주십시오. 착각은 달콤하지만 이해는 더 깊은 유대를 만듭니다. 이리 와, 불렀는데 강아지가 휙 등을 돌리고 앉습니다. 무시하는 걸까요? 삐진 걸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나는 당신을 100% 신뢰합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야생 늑대 무리에서 등은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등을 보여준다는 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는 선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짜 친한 친구 앞에서만 아무 말 없이 휴대폰 보면서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어색한 사이에서는 뭐 할까? 어디 갈까? 계속 말을 채워야 합니다. 침묵이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편한 사람 앞에서는 굳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강아지가 등 돌리고 앉는 것도 그런 겁니다.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표현입니다. 혼났을 때 등을 돌리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말 안 듣겠다가 아닙니다. 당신이 화났다는 건 알지만 당신은 나를 해치지 않을 사람이니 내 등을 맡기겠다라는 고도의 신뢰 표현입니다. 동시에 갈등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유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부 싸움할 때 떠올려 보십시오. 한쪽이 먼저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하며 한 발 물러서면 싸움이 끝납니다. 그게 패배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선택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등을 돌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싸우고 싶지 않다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더 흥미로운 해석도 있습니다. 아이가 당신에게 등을 보이고 앉는 건 자신의 가장 무방비한 부위를 맡기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내가 이쪽을 감시할 테니 당신은 안심하라는 보디가드 자청이기도 합니다. 늑대 무리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앉는 건 최고의 경계 태세입니다. 360도 시야를 확보하면서 서로의 취약점을 지켜주는 겁니다. 다음에 아이가 등을 돌리고 앉으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무방비한 등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강아지에게 말을 걸면 고개를 갸우뚱 기울입니다. 못 알아들어서 귀여운 척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 말을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한 고도의 집중 모드입니다. 귓바퀴 각도를 미세 조정해서 당신의 감정까지 읽어내려는 레이더 안테나 조정 중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말할 때 우리도 비슷하게 합니다. 시끄러운 카페에서 상대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살짝 고개를 기울이고 눈을 가늘게 뜨며 입 모양까지 읽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 말은 흘려듣지만 중요한 사람 말은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강아지의 갸우뚱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 말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개의 귀는 인간보다 약 4배 이상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감지합니다. 고개를 기울이면 양쪽 귀에 도달하는 음파의 시간 차이가 변화하고 이를 통해 소리의 출처와 뉘앙스를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귀엽게 보이려는 연기가 아니라 청각 시스템의 정교한 최적화 작업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개는 인간의 목소리에서 감정적 뉘앙스를 분리 추출합니다. 당신이 산책 갈까? 할 때와 왜 그랬어? 할 때 개는 단어의 의미보다 목소리에 실린 감정을 먼저 파악합니다. 억양, 톤, 속도. 언어가 아니라 감정을 듣고 있는 겁니다. 가족에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화났잖아. 혹은 연인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했는데 거짓말, 뭔가 있잖아 들킨 적은요. 인간도 상대의 진심을 말이 아니라 억양에서 읽어냅니다. 강아지는 이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갸우뚱은 그 분석 안테나를 미세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갸우뚱할 때 귀엽다 말고 다른 감상을 가져보십시오. 다른 종족인 인간을 이해하려고 온 신경을 동원하는 녀석의 치열한 노력입니다. 말 안 통하는 존재를 그토록 이해하려 애쓰는 아이에게 우리도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바닥에 엎드려 무언가를 찾다가 강아지가 갑자기 우다다 도망갑니다. 싫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 잡아봐라 하며 놀자는 겁니다. 당신이 엎드린 자세가 강아지 눈에는 플레이 바우로 보였습니다. 개 세계의 공식 놀이 신청 신호입니다. 플레이 바우는 앞다리를 쭉 뻗어 가슴을 낮추고 엉덩이를 높이 치켜드는 자세입니다. 개들 사이에서 지금부터 뭘 해도 놀이야. 지의심 아니야 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거나 상체를 숙이면 그 실루엣이 플레이 바우와 유사하게 보입니다. 강아지는 당신이 놀자고 신호를 보냈다고 해석한 겁니다. 도망가는 건 거부가 아닙니다.
추격놀이의 시작입니다. 어릴 때 숨바꼭질하거나 술래잡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친구가 야, 도망쳐 하면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던 그 순간. 잡힐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신났던 기분. 강아지가 도망가는 건 그 잡아봐라 놀이를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술래가 되어 쫓아오기를 기대하며 도망간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친구가 장난스럽게 야, 오늘 밤 내기 가위바위보 하면 그래, 져봐라 하고 받아줍니다. 유쾌한 도발에는 유쾌한 응수가 어울립니다. 그런데 지금 바빠 하고 무시하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가족이나 연인이 장난 걸었을 때 매번 피곤해 하고 넘기면 관계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놀이 신청에 응답하는 것만으로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호자가 놀이 신호를 인식하고 함께 놀아줄 때 개의 신뢰 호르몬 분비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쫓아가 주는 것만으로 아이는 이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느낍니다. 다음에 바닥에 엎드렸을 때 아이가 도망가면 쫓아가 주십시오. 진심으로 쫓아가며 함께 뛰어주십시오. 아이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개가 됩니다. 우리의 오해가 이렇게 유쾌한 놀이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강아지가 당신 앞에서 배를 훌러덩 뒤집어 보여줍니다. 이건 동물 세계에서 가능한 가장 극단적인 신뢰 표현입니다. 나를 죽여도 좋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내장이 밀집해 있고 갈비뼈로 보호받지 못하는 포유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위를 온전히 노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7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하셨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아이에게 부담이었다니, 내 해석이 착각이었다니. 그러나 이 마지막 신호가 모든 미안함을 녹여줍니다. 우리의 스킨십이 조금 서툴다는 걸 다 알면서도, 우리가 자기 언어를 잘 못 읽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는 그래도 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완전한 무방비 상태를 허락합니까? 사실 나 요즘 힘들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SNS에는 행복한 사진만 올리고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합니다. 약점을 들키면 안 된다고, 완벽해 보여야 한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우리는 보통 갑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다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배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말 못하는 존재가 온몸으로 전하는 무조건적 신뢰입니다. 흥미로운 건 보호자의 스킨십이 서툴러도 배 노출 빈도가 크게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우리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함께한 시간 전체를 기억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서툴러도 괜찮다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존재. 세상이 각박할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 기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강아지가 배를 보이는 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겠다는 서약입니다. AI 번역기보다 강력한 건 그 침묵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관찰입니다. 오늘 밤 아이가 배를 보이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이런 신뢰를 주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이런 신뢰를 받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얽힌 매듭을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풀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칠 때 언제든 쉴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